가가 77페이지라는 서점이고요. 77로도 있고 77로도 있고 그냥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가가 77페이지라는 서점이고요. 77로도 있고 77로도 있고 그냥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망원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독립출판물을 거의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요. 거의 한 70% 정도, 그리고 20% 정도는 기성출판물도 일부 저희가 보고 싶은 책들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잡지 일부, 그리고 외국 서적도 몇 권 있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맞닿은 책들, 이런 책들을 책방에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은 원래적 의미라면은 당연히 개인이 기획을 하고 개인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개인이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해서 판매나 유통까지 다 하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할 텐데, 강의적 의미에서는 요즘은 개인이 기획하고 마케팅 쪽은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일부 편집 같은 거는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까지 독립출판이라고 많이 하고요. 굳이 역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나무에 막 글을 쓰거나 이렇게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독립출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기성출판물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인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측면 정도를 놓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내고 싶은 책,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작가의 글, 제가 보고 싶은 작가의 콘텐츠,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작은 욕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점을 하다가 보면은 다들 느끼실 건데, 실제 책을 판매를 해서 남는 수익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쳤을 때 카드 수수료나 그런 게 빠지고 나면은 실제 남는 건 25% 남짓인데, 단적인 예로 10,000원을 팔아도 1,500원이 남는 거니까 1,000,000원을 팔아도 250만 원이 남고, 약간 이런 수익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수수료 없이 판매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 고민 하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했고, 실제 책 판매를 했을 때 번 돈은 효율적인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책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부가적으로 저희 책을 다른 책방에 유통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도 결국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글쎄요. 지금 사회 현상일 수도 있는데,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욕망이 생기겠죠. 당연히 먹고 사는 데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자아실현의 욕망이 있을 거고, 굳이 어떤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아실현의 욕망 중에 하나로서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발현되는 게 저는 책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뭔가 정해진 틀 같은 건 크게 있지가 않아서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 그게 방법론적인 측면은 처음이자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콘텐츠를 저희한테 입고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서점에 입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판매가 진행이 되겠죠. 많이 팔리면 더 기분이 좋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본인이 그러니까 책 판매로 어떤 생활을 영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 자아실현의 기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을 여러 번 낸 창작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는데, 책을 많이 내다 보면 혹은 뭔가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자기 검열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첫 책보다 뭔가 다음 책이 더 나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책보다 그 다음 책이 나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소포머 징크스처럼 첫 번째 뭔가를 했을 때 두 번째를 못 내는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냥 내면 되는데, 그게 자기 검열에 걸려가지고 덜컥덜컥 걸려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어보라, 나쁘지 않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는 차후적인 문제고 본인이 내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뭔가 삶을 깎아 먹어가면서 무리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부가적이 남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거,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이런 측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 있을 때 다른 점이랑 하면은 제가 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희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겹쳤을 때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 되잖아요. 이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집합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을 때 나머지를 이제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집합으로 서로를 물들여가면서 뭔가 좀 더 친해진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저랑 맞닿는 측면이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제가 보고 싶어하는 거, 혹은 저의 어떤 성향과 맞는 거,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처음에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책의 제작자를 찾아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소비자로서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작자가 되었잖아요. 제작자가 되면은 결국 제가 가진 집합으로만 무언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 그게 저는 가장 큰 거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소비자에서 제작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끝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요거를 넓혀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과정,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 사실 고민이 추가된 거죠.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거의 모든 제작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을 거라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출판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제작을 했을 때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와 일정부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사실 그게 크진 않은 게,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제작하기 좀 어려웠겠다, 이 책은 이런 종류로 사겠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가지고 그냥 책 자체 컨텐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할 뿐더러, 그냥 그 대형 서점과 이쪽은 컨텐츠 차이는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보편적인 질적 차이는 있겠죠. 보편적인 질적 차이는 있겠는데, 이게 또 절대적인 질적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이 예전이랑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첫 번째 했던 고민이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최대한 간소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뭐 지구에 50억 인구가 있다, 60억 인구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60억 개 언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마다 다 완전히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서로가 좀 알아먹기 쉽게 기획안을 작성하는 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페이지스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엄청 대중적이거나 뭐 엄청 쉽거나 또는 엄청 어렵거나 엄청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목적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를 첫째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작가들도 제가 섭외를 다 하는데, 일일이 하는데, 그 작가들에게 처음에 기획안을 보낼 때도 요런 기획이 있는데 이렇게 참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도 한 70% 이상은 뭔가 알아먹을 수 있게 기획안을 작성하는 걸 주 목표로 해가지고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르를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장을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본인의 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섭외를 하는 작가들 한 분 한 분이 결국은 제가 읽고 싶은 글을 쓰는 작가들이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방향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보냈을 때 그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원했던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중심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다 알아서 가되 도착은 하되 부산이라는 목적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요. 제목을 처음에 보내가지고 제목에서 받는 인상으로 뭔가를 해주길 바라면서 적긴 하는데, 하나의 예외가 이번 6집, 곧 7집은 나올 건데 6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2개 정도 적어주시되,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한 여행, 그리고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 대한 여행인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여행을 못 가는 시기에 좀 가벼운 글을 부탁드린다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돌아온 글은 다 무거운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내드린 제목이 우리 산책할까요? 였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이건 산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로. 이거 같은 예외 경우 말고는 결국은 저희가 가제라고 하고 보내지만 처음 보낸 제목 그대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의 제시를 은연중에 보내주는 거죠. 이게 말이 아까랑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방향성을 거의 손을 안 댄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림자처럼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는 던지고, 물론 그 워딩 자체가 강하지 않은 정도. 디자인은 사실은 저희 디자인을 해주는 김현경 작가에게 거의 맡기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컨셉은 잡아주죠. 보통은 색깔하고 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잡아주는데, 그렇게 그대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현경 작가가 고치는 대로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현경 작가 디자인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뭔가 트러블이 있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틀 때도 현경 작가가 미리 이쪽 방향으로 틀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그럼 이런 색깔을 넣어주세요 이 정도는 첨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서로 어떤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에서 서로가 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트러블 없이 계속 만들고, 대신에 그것도 똑같이 뭐는 처음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던지는데, 근데 디자이너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조금 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혹은 이게 조금 더 색깔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바꿔도 저는 괜찮다, 이 정도. 아직까지는 좀 철이 덜 든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땡스부스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에서 어떤 책을 책방에 들여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팔린 책을 들여놓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들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만드는 입장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팔리게, 조금 더 눈에 띄게, 혹은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저도 어쨌든 마케팅 회사 그리고 행사 기획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생활하고 회사 다니는 생활하고 다 합하면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니즈에 충족되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직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그때그때 보고 싶은 색깔과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방향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독립출판하고 구성출판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작가와 독자의 거리인데, 작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작가가 생각하는 문장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윤색이 되고 조금 더 세련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세련될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결국 끝도 없이 고민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제작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에 앉아 계신 민경 작가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옆에 계신 경연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정도로 이 독립출판 시장이 커지는 게 가장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 중에 제일 재밌게 했던 건 사실 2집하고 3집인데 2집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1집은 저희가 소설이에요. 그 남겨진 것들에 대한 소설을 만들었고, 두 번째가 음식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에 대한 시,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엮은 그 편지 모음집,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편지들을 작가님들께 보내서 답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은 답장 모음집,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세 분의 에세이 작가에게 부탁해서 만든 여행 에세이집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가 워낙 좋아하는 키워드고, 각 작가들이 보낸 글이 다 다르고 장르도 다 다르고, 무엇보다 제가 보통은 하나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씩 요구를 해요. 그 에세이집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요구를 했던 게, 하나는 음식에 관련된 에세이, 그리고 플러스 본인만의 레시피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에세이도 물론 재밌었지만 저는 레시피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레시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한 사람도 있고, 긴 하나의 문장으로 쓴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 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양념장을 만들고 고기 집게를 상대방에게 넘긴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오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데, 시는 사실 제가 좀 쉽게 생각하지 않는 장르예요.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저랑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르인데, 감히 도전을 하면서 현역으로 현직에 이제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해서 만든 시집인데, 시집의 목표는 그 7분의 작가 중에 시인은 반 이하로 하자, 나머지는 원래 시를 써보지 않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자라고 해서 저기 지구불시책 대표님과 디자이니엄의 대표님, 그리고 소설가, 에세이스트, 기자분 이런 분들 섭외를 해가지고 만든 시집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써지는데, 결국 사실 문학의 장르를 나눌 때 물론 나누겠죠. 시, 소설, 소필, 평론 이렇게 나누긴 하겠지만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나눌 때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만큼 일가에 대한 의무 이런 거를 가지면서 재밌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당연히 금전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모든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인쇄를 하는 부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결국 그런 어떤 숫자와 관련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본인이 만드는 콘텐츠, 본인의 책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로 당연히 만들 건데, 그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큰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내가 책을 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본인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시작을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단 글에 자신이 없으면 글을 많이 써보시고요. 많이 쓰는 거를 못 이겨요. 많이 쓰는 걸 못 이기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되게 못 쓰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정말 못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되게 길게 써요. 그리고 계속 줄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 3장 분량의 글을 써서 그거를 한 장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해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다듬는다고 해서 꼭 예쁜 모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놔둔 것보다는 조금 더 누군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좋죠. 또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기획도 많이 해보는 걸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쪽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나이가 더 이상 어리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력도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일을 했던 것도 기획 쪽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하더라도 뭔가를 기획하는 거는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대전제로 놓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기획을 해보는 거, 계속 뭔가를 해보는 거, 이것도 못 이깁니다. 100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결국은 걸리는 거거든요. 뭐 100일 동안 100개를 기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괜찮다, 이런 거는 200일 동안 하나를 기획해서 하나가 괜찮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력, 일단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력 있을 거고요. 비웃네. 가가칠 7페이지만의 매력이라, 그쵸. 뭐 이거는 그냥 되게 문장으로 항상 쓰는 거긴 한데 베스트셀러도 없을 수 있고 신간도 없을 수 있지만 당신과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라고 쓰긴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서점으로 다가올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는 다른 독립 서점을 찾아가시며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서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결국은 그 서점을 구성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구성원들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들이 이 동네 서점이고 독립 서점이고 소형 서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서점들이기 때문에 취향을 찾는 과정, 본인이 좋아하는 찾는 과정을 기꺼이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비단 그 가가 77페이지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책방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만의 매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립서점의 매력이라고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와 독자와의 거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개성?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보통 이제 무지개를 설명할 때 7가지 정도의 색깔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 중간색들, 그런 수많은 중간색들이 독립서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매력이 아닐까. 물론 딱딱 정해져 있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은 기성 출판물들을 대하는 대형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색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립서점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출판인,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 각각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3명을 뽑을 때 덕후 작가 좋아하고요, 무색이 작가 좋아하고요, 홍유진 작가 좋아합니다. 그 세 분들은 독립출판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컨텐츠들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물론 이제 덕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성출판물로도 책을 내고 있지만 초창기 때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독립출판이 아니면 도저히 낼 수 없는 책, 그리고 찾지 않을 만한 책들을 많이 냈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출근길로 가는 버스까지 가는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책들은 아무나 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업적인 측면을 더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내고 싶어서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팔릴 것 같아서 내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팔리는 재고들도 되게 많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책방을 시작했던 계기 자체가 좀 쉬면서 뭔가 제가 재밌게 느끼는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지 않는 이상, 물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처음에 했던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책방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이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쪽 같은 건데, 저희 책방이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책이 당연히 저희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의 책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책방의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그 타이밍에는 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 책방에서 저희가 입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이 잘못된 책은 아니고요, 그 책에 맞지 않는 서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타이밍과 그 당시에 안 맞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 반복 같은데 여러 책방에 한번 읽고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본인의 색깔과 맞는 책방이 꼭 있을 거예요. 세상 어디든. 체력을 키워라. 스태미너를 키워라. 그게 이제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금전적인 걸 수도 있는데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뭘 하지 하고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운동도 해줬으면 좋겠고 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